그럼 지금 고령화, 예. 저성장, 예. 이런 결핍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빨리 적응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부모 세대 정도까지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 영향권에 있고. 근데요, 몇 년 전부터 4%, 3%, 2%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죠?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되냐?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증가율. 그리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인구 증가율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955년에서 60년까지 6.25 사변 그 이후에 핵심 베이비붐 세대 출생할 때요. 그때는 출산율이 6.3명이었어요. 그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우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밤이 길었네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네네. 생산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란 노동력이 말이에요.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비 인구도 되고. 네, 그러네요. 근데 2022년에 0.78명이란 말이에요. 6.3명이.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안 돼. 그리고 금년에 지금 0.7명 밑으로 떨어지느니 뭐 이러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첫째,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초산 연령이 또 높아졌어요. 세계 주요국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젊은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겠냐 그랬더니 제가 그 본 앙케이트 조사는 남자는 35%, 여자는 45%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겠냐?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방 바뀌어지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돼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떡하지?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 진행돼 우리는 25년 동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금 빨리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2, 3년, 3, 4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을 100% 바꿔야 돼요. 여기에 맞게. 그 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힘서는 표정이에요. 뭐 재테크 강좌라고 해서 혹시 뭐 종목이나 하나 개발한 거 찍어볼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 그런 표정이에요. 약간 뜬구름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뜨끔. 예. 저도요, 서울 시내 강의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잖아요. 10군데 중에 7군데 꼭 질문이 뭐냐? 차 갖고 오세요? 당연히 갖고 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 없는 자동차, 그다음에 교육비. 우리나라요 근검 전략하는 나라예요. 근데 애들한테 들어간 돈만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겠어요. 교육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절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일간지에 났던 그 기사 하나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결핍의 시대에 대비해 어떤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던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 그까이가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시대에는 막말로 여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서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 그때만 해도 이거 신경질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러니까 쪼잔하게. 예. 일본 사람들은 쪼잔하네요. 근데 지금 이따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날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게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